안타깝게도 이제 김우신 차장을 더 이상은 이 파이널콜 시간에는 만날 수가 없어서요. 오늘부터는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진 부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인기 있는 코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깨가 무거워야 됩니다.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두 갈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그 주식 비중부터 먼저 들어보죠. 지금 70%, 현금 30%로 하겠습니다. 70%. 예. 지금 상황에서 주식 비중 70%라면은 비교적 공격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텐데요. 예, 맞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70%. 주변에 계신 분들도, 혹시 이건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 주변에 계신 분들도 주식 비중 한 70%씩 많이들 이야기 하시나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장에서 대비를 못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70%를 갖다가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100%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내려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오늘부터는 단기적 반등이 시작되지 않겠나라는 생각 때문에 주식 비중을 70%까지 높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바닥을 만들고 올라간다라는 근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일단 오늘 주식시장의 하락이 뉴욕 증시의 하락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제 리비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제 정세가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근처에 있는 나라, 사우디라든지 그런 나라로 해가지고 좀 번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이런 것들은 벌써 악재가 다 노출돼 있는 거고요. 알려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대한 거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두고 싶습니다. 현재 지수가 2100을 갖다가 넘었다가 계속적으로 내려와가지고 현재 10%가량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적인 어떤 하락이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반등 시점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외국인의 매도가 어제까지는 상당히 지난 월요일까지는 강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470억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약해지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금융위기 때 고점까지 다 왔기 때문에 단기 이머징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 흐름은 좀 끊어지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히 바닥은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1920이나 30선에서 잠깐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큰 조정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이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70%를 가져가고 만약에 1900선이 깨지는 그것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때는 이제 현금을 갖다가 30%를 마저 투입을 해가지고 반등을 노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늘 거의 저도 방송 2시간 이상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들 단어를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유가, 물가, 그리고 자동차,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물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건설주하고 보험주 약간의 좀 움직임이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4.5% 나타내면서 어떻게 좀 3월 금통위에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일단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예. 전년 동월 대비해서 4.5%가 올랐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8%가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유를 보니까는 유가 상승이 좀 원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있었던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올랐던 게 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인플레이션의 어떤 우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요번에 3월 10일이 이제 금통위인데 지난달 같은 경우가 금리를 갖다가 동결을 하면서 좀 비난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가 이제 지금 저축은행 사태도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 관련해가지고 좀 묶여 있는데 그것 관련한다고 하면은 금리를 갖다가 인상한다는 쪽에 무게는 두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동결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겠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이야기하신 거고 그러면 보험주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험주들이 금리 인상 수혜라든지 아니면 손해율이 개선된다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손해보험주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동부화재를 비롯해서 LIG 그리고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이 상당히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이 턴하는 포인트와 관련을 해가지고 시장이 먼저 주가가 먼저 반등을 한다는 건
다음에 시장이 좀 강해지면은 오히려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 수혜와 관련해 가지고 주가는 추가적으로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보험주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치시는 거고 오늘 관심주가 혹시 보험주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데 있습니다. 비슷한 거죠? 종목인데요. 예. 관심주는 삼성카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삼성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은 지금 이제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버랜드의 연내 상장 기대감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갖다가 25%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성카드가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비금융회사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지분을 갖다가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렇죠. 에버랜드가 이제 연내 상장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넘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 IPO를 할 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것은 예전에 삼성생명이 이제 상장을 그 IPO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삼성물산을 비롯한 뭐 CJ그룹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의 지분을 갖다가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어떤 학습 효과 때문이라도 이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구체화될 시에는 삼성카드의 어떤 그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는 뭐 이제 막 뭐 5일선, 21선 이렇게 올라선 종목인데 마지막으로 짧게만 드릴게요. 목표 주가 얼마입니까? 예, 목표 주가는 65,000원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5만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 손절가 5만원. 손절 가격 5만원. 알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장대진 부지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